요즘 들어 깜빡하는 순간이 잦아지지는 않으신가요? 방금 전 이야기마저 금세 잊혀져 버려 답답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것 아니겠어? 하고 넘기지만 그 속에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수많은 노년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했는지가 남은 삶을 크게 가릅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겨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결과는 초기 치매하지만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해 약물과 생활관리를 병행했고 지금은 10년 넘게 큰 불편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지켜낸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매의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골든타임을 붙잡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억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이어가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부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다짐이자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를 겪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치매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언어가 서툴러지고 판단이 흐려지며 감정을 다스리는 힘까지 사라집니다. 결국 스스로의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가까운 가족들마저 함께 소진됩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의학적 증상에 그치지 않고 존엄과 관계까지 흔드는 깊은 파장을 남깁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넘기도 하며 간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까지 더하면 가족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을 포기하고 간호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치매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그 진행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망증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일상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이상을 가볍게 넘기는 사이 병은 이미 뇌 속 깊숙이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치매를 노화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예방과 대처가 가능합니다. 치매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살 속에서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치매라는 병은 잔인하게도 한번 잃어버린 뇌세포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약 23년 사이 이때가 뇌 기능을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눈에 띄는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이는 시기이지만 사실은 뇌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기억의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의 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말이 매끄럽지 않거나 약속을 잊는 작은 불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단순히 의학적 표현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를 발견했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끌 수 있듯 초기에 대응하면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방치하면 순식간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불로 번져버립니다. 치매 역시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나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치매의 첫걸음은 기억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라면 다시 떠올릴 수 있지만 치매 초기에는 기억이 아예 사라져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먹은 반찬이나 방금 나눈 대화를 잊고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 오래전 이야기는 또렷하게 떠오르니 가족들은 더욱 혼란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해마가 약해질 때 나타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관문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최근 기억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과거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이미 한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깜빡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치매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치매의 전조는 기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어와 사고의 흐름, 그리고 마음의 색깔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이어가던 대화가 자꾸 끊기고 쉬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끝이 흐려집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라는 말을 못 찾아 그 음식 넣어두는 큰 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잦아질수록 본인도 답답함을 느끼고 대화 상대도 어색한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판단의 문제도 빠르게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헷갈리거나 늘 다니던 길에서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생 익숙했던 동네에서 길을 잃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어와 판단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생활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또한 치매 초기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온화하던 분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져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크게 느끼지 못해도 가족은 금세 눈치챕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뇌 속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정 조절은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이곳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즐겁게 하던 취미를 멀리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흔히 우울증과 혼동되지만 치매로 인한 감정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사회적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 자극이 줄고 상태는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처럼 언어 판단 감정의 변화는 뇌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래 나이 탓이지라며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사이에 균열은 금세 커지고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아무 대처 없이 지내면 절반 가까이가 몇 년 안에 치매로 발전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치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 더욱 위험합니다. 가족조차 조금 깜빡할 뿐이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잊거나 대화가 끊기는 작은 불편이 곧 안전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가족 전체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환자를 지켜보는 정서적 고통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치매를 늦추고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검진입니다. 물론 검진은 필요합니다. 인지기능 검사나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받아드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가 나의 뇌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도 일상은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괜찮다라는 안도감에 행동을 미루는 사이 골든타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병원에서 확인한 그 순간부터 생활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검진은 출발점일 뿐이고 진짜 예방은 생활 속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콩, 견과류를 식탁에 올리면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자극입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튼튼해집니다. 검진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줄 뿐 실제로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꾸준한 생활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정밀한 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하나라도 지켜간다면 그 차이는 몇 년 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이면 병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이 길을 비춰준다면 실천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결국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심장은 더 활발하게 뛰고 그 덕분에 뇌로 흘러드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혈액을 따라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는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움직이는 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효과는 분명합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근육통이나 부상을 겪으면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속도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층에게 주 150분, 즉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기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시장을 보러 갈 때 일부러 조금 더 걸어가거나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운동은 꾸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 식사 뒤에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는 그만큼 더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발걸음 하나가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 연료를 받습니다. 식탁이 달라지면 기억을 지키는 힘도 달라집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한 끼의 기준을 정합니다. 접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색이 진한 채소,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과 통곡으로 채웁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크기, 통곡은 밥주걱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름은 작은 숟가락 하나만 사용합니다. 채소는 다양한 색을 섞습니다. 초록 잎채소, 주황색 당근,
보라 양배추처럼 색이 다르면 영양이 겹치지 않습니다. 날로만 먹기 어렵다면 데치거나 찌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간은 강하게 하지 않고 무침에는 식초와 마늘, 깨를 사용해 맛을 살립니다. 단백질은 등푸른 생선, 콩과 두부, 달걀을 중심으로 돌려가며 먹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립니다. 두부 반모 또는 삶은 달걀 2개면 한 끼 단백질로 충분합니다. 붉은 고기는 양을 줄이고 기름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 채소와 함께 구워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하얀 빵과 흰쌀밥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잡곡밥, 귀리, 보리, 현미처럼 껍질이 남아있는 곡식을 섞어 드세요. 밤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줄어듭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방울토마토가 훨씬 낫습니다. 기름은 종류를 가렸습니다. 볶음과 구이에는 올리브유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향을 내고 싶다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소량만 더합니다. 들기름은 열을 세게 가하면 향이 사라지니 무침이나 마무리에 넣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는 조리는 피합니다. 기름은 적게, 불은 중간으로, 조리 시간은 짧게가 원칙입니다. 소금은 줄이되 맛은 살립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는 한 그릇이 아니라 반 그릇으로 제한하고 김치와 장아찌는 한 번 헹궈서 먹습니다. 젓갈은 반찬 접시에 한 젓가락만 덜어 먹습니다. 간을 줄이면 처음에는 싱겁지만 일주일이면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대신 파, 마늘, 후추, 깨, 레몬즙으로 풍미를 키웁니다. 단맛은 음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컵과의 시럽을 끊고 물과 보리차로 바꿉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1개면 충분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당이 빨리 흡수되니 통째로 먹습니다. 견과류는 뇌를 돕는 좋은 간식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됩니다. 아몬드와 호두를 섞어 점심과 저녁 사이 공복 시간에 드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더뎌지니 오후 이른 시간에 마무리합니다. 발효식품은 소량이면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 김치, 요거트를 번갈아 올립니다. 다만 염분이 높은 제품은 양을 줄이고 가당 요거트는 피합니다. 뼈 건강과 신경 기능을 위해 우유나 두유를 하루 1컵 선택해 곁들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립니다. 아침은 잡곡밥 소량의 시금치나물, 달걀찜, 김 몇 장. 점심은 두부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식초로 만든 드레싱, 통밀빵 한 조각. 저녁은 고등어구이에 무생채와 데친 브로콜리, 미역국 반 공기. 간식은 호두와 따뜻한 보리차. 이 정도면 채소, 단백질, 통곡, 좋은 기름이 균형을 이룹니다. 장보기 요령도 간단합니다. 장바구니에 색이 다른 채소 3가지, 등푸른 생선 2팩, 두부 2모, 달걀 1판, 견과 1봉, 올리브유 1병, 잡곡이나 귀리 1봉을 늘 담습니다. 과자는 통로를 아예 지나치고 음료 코너는 보리차 티백으로 대체합니다. 장보기 목록을 고정하면 식탁이 매번 안정적으로 구성됩니다. 식단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듭니다. 냉장고에는 썰어둔 채소통을 앞줄에 두고 과자는 눈에 띄지 않는 서랍으로 치웁니다. 식탁 위에는 과일 1개와 견과류, 작은 병만 올려둡니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음식이 곧 나의 식단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뀌어야 할 것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국물 반으로 줄이기, 밥 1숟가락 덜기, 채소 1줌 더하기. 이렇게 사흘만 이어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입맛이 바뀌고 한 달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식탁은 매일 열리는 가장 확실한 치료실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뇌는 조용히 응답합니다. 뇌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치매를 늦추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단절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지만 작은 대화와 호기심은 뇌세포의 연결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두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한 페이지씩 읽으면 눈과 입, 귀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 효과가 커집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기를 간단히 남기거나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었는지가 아니라 뇌가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느냐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거나 하모니카를 부는 과정에는 눈과 손, 귀가 모두 관여합니다. 연구에서는 악기를 배운 어르신들이 배우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도 자체가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사회성과 교류는 뇌 건강의 또 다른 축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단어를 고르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며 표정을 읽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작동하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산책, 동호회 활동, 경로당에서의 가벼운 대화조차도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자극은 줄어들고 증상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웃과 하루 한마디 인사를 나누고 주말마다 친구에게 전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끊임없이 소통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외부와 이어진 끈을 단단히 묶을수록 뇌세포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뇌 건강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모여 뇌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매를 막는 가장 따뜻한 예방약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균열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일찍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었느냐 아니면 무심히 지나쳤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조 신호와 생활 습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말이 막히고 마음이 변하는 순간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몇 년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를 늦추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발걸음을 조금 더 옮기는 것, 식탁 위 한 숟가락을 줄이고 채소 한 줌을 더하는 것,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뇌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검진 결과를 받아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생활 속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기억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채널을 위한 클릭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지금의 실천이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기억과 존엄,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일상을 오래도록 지켜내시길 바랍니다.